이 과거에 이제 미국 미장 기준으로 강세장이 이제 전고를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폭이나 뭐 이 상승 기간이 어떻게 됐나를 나타낸 건데 평균치로는 45개월 상승을 했고요. 중간값은 33개월. 와. 그리고 전고 돌파 이후에 평균적으로는 118%가 올랐고 중간값은 47%. 아니 그러면 지금 전고점을 S&P가 뚫었잖아요. 4월에 거의 한 20% 조정 나왔다가 8월쯤에 뚫었다고 하면은 이제 40개월의 대랠리의 초입이라는 거네.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밴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최국장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멀쩡하게 생기신 에릭이 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에릭은 또 오늘 어떤 거장을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7월부터 해가지고 네. 버블이 우려된다. 요즘 또 9월 되니까 9월이 위험하다. 아, 9월 위기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또 하워드 막스가 최근 또 비싼 주식 이제 팔 때 됐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네. 또 이제 버블 감별사 버블 감별사. 야, 내가 뭘 했냐 버블이 했잖아 라고 얘기를 또 해가지고 반대 의견이 없을까 하다가 역시 또 22년부터 장세를 귀신같이 잘 맞춰온 캠피셔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캐나다에 캠피셔의 의견을 오셨군요.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너무 지금 타이밍이 좀 적절한 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업로드까지 이제 주기가 좀 짧아졌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9월 위기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9월에 뭐 무슨 일이 생기나요? 9월이 원래 시즈널리티로 봤을 때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9월 위기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9월에 안 좋아지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안 좋다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 유튜브에도 9월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일단 오케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근데 9월 위기설이 너무 파다하게 퍼졌고 9월 첫째 날, 둘째 날 거래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9월 위기설밖에 없는가, 다른 얘기는 없는가 해서 가장 최적의 사람이 캠피시였다. 네, 오케이, 고고! 시작해봅시다. 네, 오늘의 주인공 캠피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이죠. 특히나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이후로 장세를 가장 잘 맞춰온 거장 중에 한 명이고 오늘의 내용은 이제 캠피셔 최근 인터뷰와 캠피셔가 운영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칼럼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이다. 네. 만약에 급락한다고 해도 그건 이제 강세장 시즌 종료가 아니라 그냥 조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9월을 피할 이유가 없다. 네. 9월 위기설은 좀 과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상황 괜찮다라고 이렇게 캠피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급락하면 그건 하락장 전환이 아니라 조정이다. 그냥 조정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캠피션은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약세장과 조정은 패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은 감정의 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V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뉴스와 함께 갑작스럽게 막 나타난다. 트럼프 관세 이슈 빵 터져가지고 순간 네. 떨어지고 네. 뭐 갑자기 중동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빵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갑자기 급락이 시작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V자로 반등이 돼가지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게 네. 조정의 특징이다. 그래서 조정은 사람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지만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 못 한다는 거죠. 지금 2024년 4월에 한 달 내내 장이 하락했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없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 조정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조정을 피하려고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예측하려던 자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올해 있습니다. 4월도 조정인가요? 4월 20% 빠졌는데? 아, 네, 캠피션은 조정이라고 캠피션은 보고 V자 반등했으니까 조정으로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좋아요. 조정이 좀 셌을 뿐이야. 네. 그러면은 하락장은 뭐 어떠냐? 네. 캠피셔가 이제 그걸 조정이라고 보면 그게 뭐 수치가 19.몇% 아닌가? 엄밀히 네. 따지면 뭐
그리고 일단 그렇기도 네. 하고 패턴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럼 하락장의 패턴은 어떠냐? 하락장의 패턴 캠피셔는 3분의 2, 3분의 1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락장이 어떻게 하락했는지 그 가격 움직임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 3년 동안 지속이 됐고 한 마이너스 30% 빠졌다고 하면은 네. 처음에 3분의 2 기간 동안 3분의 1인 빠지고. 10%가 빠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간인 1년 동안 나머지 20%가 한꺼번에 빠진다. 오케이. 그래서 캠피셔는 이렇게 장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큰 바보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내가 산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막 사다가 이제 마지막엔 없는 거죠. 시장에 네. 더 이상 남아있는 바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간 지표마저도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약세장이 화려하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올해 겪었던 하락 패턴은 이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스파이크로 빠졌다 또 스파이크 바로 네, 회복했으니까 조정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그럼 뭐 끝났네. 큰 얘기는 여기서. 그럼 이제 또 변수도 네. 있죠. 하락장이 뭐 캠피셔 말대로 슬슬 빠지다가 마지막에 크게 빠지는 게 보통이지만 그래도 뭐 2020년이라든지 2009년을 보면은 이건 버블이 터지면서 갑자기 빠졌잖아요. 예. 그런 장세도 그런 하락장도 있는데 그럼 지금 버블이냐에 대해서는 버블 아니다.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이 이 마지막 단계인 유포리아 상태, 네. 이 행복의 궁극 상태에 와야지 이 강세장이 이제 끝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조금 회의주의가 남아있다.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뭐 데이터로만 봐도 뭐 대표적인 이 버블을 알려주는 지표가 IPO 건수인데 네. 그것도 뭐 과열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심리가 아직 그렇게 유포리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버블이에요 하는 것도 뭐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우려할 만큼 그 거품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말도 맞는 게 24년 말에 되게 나름 유포리아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락은 아니었지만 4월에 큰 조정이 왔잖아요. 그 후로 또 샤프하게 반등했는데 사실은 연초 YTD로는 아주 높은 반등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좀 시장을 코셔스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유포리아는 아니어서 이럴 때는 그냥 가는 거죠. 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캠피셔는 역시.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핫한 오케이. 9월 9월 위기설에 설. 대해서는 9월 위기설은 뭐 일단은 시장이 지금 버블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9월이 시즈널리티로 봤을 때 계절성을 봤을 때 좋지 않았다. 이 도표는 이제 지난 한 100년 동안 각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에서 각 월별 수익률이 어땠나를 본 건데 확실히 9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9월이 안 좋긴 하죠. 9월이 안 좋긴 합니다. 오케이. 네, 9월이 안 네. 좋긴 하다. 근데 네. 캠피셔는 여기 또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9월의 수익률 샘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5개만 빼면 지난 네, 100년 네, 동안 네. 그럼 수익률이 양전한다. 아. 그래서 이런 평균의 함정이 거의 뭐 있고. 대공황이랑 70년 대폭락이랑 이런 건가 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도 9월에 있었고요. 아. 극단값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왜곡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9월을 피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 타이밍을 맞추라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9월이 안 좋다는 게 9월 1일 땡 시작해서 9월 30일 거기까지 고기만만 안 좋고 다시 10월 1일 땡 하면 이제 장이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맞추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매수호가 매도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거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내가 주식 팔고 다시 맞습니다.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마켓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거래 비용도 들기 때문에 내가 9월을 어떻게 잘 피해서 뭐 수익을 좀 내보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든 일이다. 네, 그래서 9월을 피할 이유는 없고 오케이. 그래서 9월을 그냥 들고 가는 게 그러니까 1년 내내 들고 가기 vs 이제 9월을 빼고 가기라고 네, 했는데 네. 이제 9월을 빼고 갔을 때 수익률이 뭐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하거나 좋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10월부터 8월까지만 갖고 간 거랑 그렇죠. 9월을 계속 끼고 간 거랑 비교해보니까 네. 별 차이가 없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네네. 9월 위기설은 좀 과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이 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캠피셔의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정고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캠피셔는 최근 이제 MSCI 세계 지수를 얘기를 하면서 MSCI 세계 지수가 4월에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 6, 7월부터 정고를 돌파를 했다. 요거는 네. 뭐 전 세계적인 강세장 신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번에도 보여드린 통계입니다만 네. 이 과거에 이제 미국 미장 기준으로 강세장이 이제 정고를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폭이나 뭐 이 상승 기간이 어떻게 됐나를 나타낸 건데 평균치로는 45개월 네. 상승을 했고요. 중간값은 33개월. 와. 그리고 정고 돌파 이후에 평균적으로는 118%가 올랐고 중간값은 47%. 아니 그러면 지금 정고점을 S&P가 뚫었잖아요. 4월에 거의 한 20% 조정 나왔다가 8월쯤에 뚫었다고 하면은
이제 40개월의 대랠리의 초입이라는 거네. 캠피셔는 네. 아직까지 오를 폭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아.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자꾸 이 9월 위기설, 뭐 버블 이런 데에만 집중하지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호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일드 커브입니다. 전 세계 금리 곡선을 한 대로 합쳐서 나타낸 건데 초록색이 현재고요. 그리고 갈색이 1년 전입니다. 근데 네. 갈색이 1년 전에는 이게 역전 상황이었죠. 장단기 금리 차가. 네네. 근데 현재는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캠피셔는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정상화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정상화가 됐다는 거는 네네. 엄청난 호재인데 이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거 엄청난 호재다라고 그러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단기금리가 더 높았고 장기금리가 낮았는데 지금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최근에 조금 장기금리가 높아지니까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커브가 소위 이론적으로 정합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호재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캠피셔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도 네. 아직까지 뭐 뒤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만 아직까지 그 경기 침체 선언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지만 미국 은행들이 예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금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예금 금리를 보면은 미국 예금 금리가 평균적으로 1%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예대 마진이 축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장단기 금리 차 영향을 안 받았는데.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이 되면서 은행의 예대 마진이 더 벌어져서 네. 펀더멘탈도 튼튼한데 더 대출할 유인이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더 부스트 받는 호재가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 역시도 이거 너무 돌림 노래 네. 지겹다. 이거 내가 뭐 20세기에도 나온 얘기고 네.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뭐 부채를 증가시킵니다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한 4조 달러 정도 부채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네. 캠피셔가 계산을 해보니까 목표 물가를 2%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3조 7천억 달러가 인플레로 녹는다. 사실상 물가만 한 2% 정도로 유지만 돼도 네. 인플레 때문에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그 캠피셔가 항상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호들갑 떨며 걱정하는 거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 네.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 관심 안 갖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가 또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하고 또 많은 이 우려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관세가 인플레를 불러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는 이 어느 한 제품 가격이 뛴다든지 어느 한 서비스 가격이 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재화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 경제 전반의 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띄어 올리려면은 관세로는 안 된다. 관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통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M2 통화량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통화량 증감률 한 4%대 후반, 5%까지 향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은 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 이 전반적인 이 경제 물가를 다 띄워서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위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관세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네. 뭐 CPI 7월 CPI 발표된 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코어가 올랐지만 뭐 이 정도면 양호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관세가 그렇게 두려우면은 이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한번 품목별로 보자. 관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물가지수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니까 커피 0.1, 의류 2.5, 처방약 0.9, 화장품 0.3, 가구 0.8, 가전제품 0.2, 장난감 0.3, 신차 4.3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합쳐도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세가 CPI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잖아요. 네. 서비스는 관세 영향 또 안 받기 때문에 네. 관세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관세도 8월 데이터를 9월 중순에 보니까 이제 9월 중순에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관세가 8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뭐 미국 내 서비스 물가는 관세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유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대충은 다 잡아진다는 거잖아요, 집값이랑. 네, 그래서 약간 트럼프 행정부 좀 지배만 요새 좀 집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상품 물가 관세는 영향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뭐 올라봐야 개긴독인이다 이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탄탄한 수준이다. 사람들이 네. 우려와는 달리. 이건 이제 네. 미국의 소매 판매와 그리고 산업 생산을 나타낸 건데요. 증감률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뭐 소매 판매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고, 산업 생산은 소매 판매 증감률보다 약하지만 네.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맞아요. 뜯어보면은 유틸리티랑 광업이 좀 약화가 돼가지고 안 좋게 나왔지. 네. 이 산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은 문제 없다. 잘 네. 나가고 있다.
라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경제 튼튼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중국 역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인데요. 네. 둘 다 양호한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치만큼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좀 우려가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국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스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로 절대적으로 보면 나쁜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여기서 더 수치를 부스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글로벌 경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중이 괜찮으니까 글로벌 경기 괜찮은 거 아니냐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또 세부 항목별로 뜯어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일본의 이제 GDP를 항목별로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기업 투자가 증가했고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GDP 수치 자체만 높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세부 항목 뜯어보면 상당히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본 경제 역시도 괜찮다. 미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으면은 글로벌 경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캠피셔의 얘기였고요. 이 캠피셔의 이제 반대의 이 거울상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제이미 근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거의 AI 버블의 거의 심화 그렇죠. 단계죠. 네. 끝 단계죠. 제레미 그랜선 기준으로는. 누구 말이 맞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결국은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판단에 맞추려면 확률을 정확도를 더 끌어올리려면은 제레미 그랜선 얘기도 들어보고 캠피셔 얘기도 들어봐서 좀 중첩을 여러 가지 정보를 중첩을 해야지 이제 본인 판단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레미 그랜선과 캠피셔가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의견은 반대인데 어떤 부분이죠? 지금은 안 터진다. 아, 제이미 그랜선도 지금 유포리아 버블이고 끝에 터지는구나. 그렇죠, 위험하다라고 네. 하는데 사람들 우려하잖아. 경기 네. 침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버블 터진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니야. 경기 침체 트리거 안 돼. 네. 라고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버블의 장세를. 그리고 캠피셔 역시도 지금은 버블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은 안 터진다.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버블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 터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유포리아가 있진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21년 말 같을 때는 엄청난 유포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22년에 그런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던 것 같고 지금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가격 레벨이 뭐 안 싸냐 그건 아니고 엄청 비싸졌죠. 그러나 결국 시장 사람들이 다 소위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안 한다 그러면 다 조롱하고 작년에 네. 이랬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는 그런 말 다 들어갔고 국장 짱짱하고 미국 주식도 안 좋았냐 어쨌든 YTD로 한 8% 떴잖아요. 네, 맞습니다. 8%는 뜬 거고 그러면은 목표치가 한 10% 정도 됐으니까 작년 말에 올해 목표치를 6,600 정도로 본 리서치들이 많았는데 6,000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4,800 갔다가 온 거잖아요. 지금 시점 돼 보면은 또 한 6,500 갔다가 6,300대이긴 하지만 6,000에서 6,400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 거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데 모두가 낙관하면 심하게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9월 위기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9월에 또 FOMC도 있고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또 미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연준의 생각을 알아보는 부분에서 매크로 단에서는 변동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건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올해도 생각해보면 1월에 딥시크 같은 거 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뻥 등장해서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시진핑이 요즘 갑자기 뭐 야 팔하자 미국한테 뭐 협상해서 안 되면 전쟁이라도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러면은 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노운 리스크가 있어야지 시장이 큰 조정을 받는 거고 큰 조정도 불안감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격 레벨이 높은 건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조심하면서 가자. 어쨌든 몰빵은 위험한 거고 항상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에 너무 쫄 필요 없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캠피셔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